네, 시시각각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에 관한 고민들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노성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사례를 통해서 생활법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서 업무상 재해와 그리고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 절차와 관련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상 재해 이것도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사장이 주재한 정례 회식에 참석한 A씨, 만취해서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긴 했는데 집 앞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하는 건데요. 예, 먼저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 텐데 그 예, 범위가 그렇습니다.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범위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건 어떻습니까? 예,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우리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예. 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상시 근무자가 1인 이상인 회사는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보면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에 뭐 사고가 발생한다 하면은 이거는 업무상 재해라고 다 누구나도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3호 같은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집에 관리하여 출퇴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우리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행사나 형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우리가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도 발생한 경우, 회식 같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뭐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뭐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업무 중에 발생한 그 병으로 인해서 뭐 죽거나 부상을 질병을 입는 경우에 우리가 업무상 질병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하던 중 뭐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통상적인 건물 벗어난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업무 중에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을 당했으면 뭐 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업무의 범위가 뭐냐 회식이 그리고 또 뭐 체육대 하다 다치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습니다. 등산 산행하다 다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업무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사례에서는 그 사례자의 경우는 회식을 하고 돌아가는 맞습니다. 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에 하에서 이루어진 뭐 회식이라든지 뭐 체육 행사 이런 경우에 지금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이 그 통상적인 순리적으로 전혀 뭐 어떤 행위 순리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건을 본다면은 먼저 그 주관자가 사업주 또는 사업자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 받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행사나 모임이 순리적 경로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인데 제가 예를 잠시 들면은요. 1차 회식을 갖다가 사업주가 하다가 2차로 뭐 직장 동료끼리 2차는 각자
경우가 나가서 많죠. 예, 네. 각자 나가서 뭐 나이트 클럽을 가서 싸움이 일어나서 부상을 입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판례가 이거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있지 않다고 봐서 보는 거예요. 예, 예.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도 보지 않았고요. 네. 또 이제 1차 회식에서 술 먹다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우리가 보면 무단 횡단을 생각한다면 이거 업무상 재해가 안 될 것 안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업무상 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업무상 재해는 그 가실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 간단치 않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또 좀 더 판례가 다 다르고요. 예,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무상재로 사망해서 인정이 된 경우에는 유족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예. 일단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은 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서 유족급여와 그리고 장의비를 받게 됩니다. 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뭐 연금으로 네.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거나 이제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예. 보상연금을 받는 네.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만 보상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예. 예, 유족 보상연금은 우리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다만 50%는 일시금으로 받고요. 네. 50%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예. 받도록 해놨군요. 그렇죠. 네. 유족보상연금 이제 수급권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래도 이게 생계 유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가장이 네. 죽게 되면은 일단은 생계를 같이 했던 배우자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다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자녀라든지 손자녀 같은 경우는 성년이 안 되는 19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이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손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일시금은 그 평균 임금의 1,300일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장의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례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하는데 그거는 평균 임금의 120분을 지급하는데요. 만약에 장례를 갖다가 회사가 치렀다 이러면은 회사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회사가 실제 들은 비용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어쨌거나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에서는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같은 경우 지사장이 주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뭐 A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술 먹다가 집에 가다가 사망한 거기 때문에 예. 업무상 재해,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사례를 통해서 보는 법률 상식 오늘은 이제 업무상 재해 먼저 봤습니다. 이게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경우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네. 두 번째 사례도 좀 넘어가죠.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이제 집에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뭐 어르신이 계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해당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A 씨는 어느 날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A 씨의 토지 중간에 도로가 지나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평생의 터전을 잃게 된 A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게요. 원치 않는데 어떤 도로가 내 그 토지 한가운데 난다. 참 그렇죠. 황당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싫다. 내 땅으로 지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 이 도로 건설 계획을 무효화하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A 씨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갖다가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예.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사업 우리가 뭐 도로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LH 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걸 갖다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데요. 예.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그 사업을 포기하면은 당연히 소용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그러면 사업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뭐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하면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 공공 사업 같은 경우는 성소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거의 가능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헌법도 이 경우에 헌법 규정을 보면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법률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은 이 경우에 나는 수용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도로건설은 공공사업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수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인데요. 예, 원치 그렇습니다. 않더라도.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보상금을 사업 주체가 주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됐든 그렇죠. 지자체가 예, 예, 됐든. 예. 근데 이제 보상금이라는 거를 충족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에 만족을 못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나면은 네. 그리고 먼저 그 수용 당하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사례자이고, 국민들 예. 사례자에게 네. 뭐 협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 네. 절차를 거치는데요. 뭐 협의 절차가 되면은 그대로 뭐 매수가 이루어지겠죠. 이 협의 절차는 먼저 그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과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리고 우리 소유자들 뭐 수용되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 2분의 1 이상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그 가격의 평균을 갖다가 보통 그 금액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 우리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일반 소유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감정평가 그러니까 최대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10% 이상이 나면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좀 유리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가가 맞지 않는다. 이러면은 주민들은 그 협의가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건 협의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개를 하게 됩니다. 네. 또 수용 재개를 하게 되면 그때도 감정평가사 2명이 또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민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의 제기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2명의 감정평가사가 또 감정을 하는데요. 그것마저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면은 네.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결국은 그 금액을 정하는데요. 제가 뭐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협의 단계의 감정가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보통 10% 이상 오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감정 절차 그리고 우리가 특수한 우리의 사항, 주민의 사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서 협의 절차를 잘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토지 수용 단계 이의를 제기하고 또다시 그 보상의 가액을 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같은 경우 토지가 토지 위로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를 지나가서 나머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거나 활용을 하시면 괜찮은데 예. 이게 도로가 지나가면서 나머지 땅도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꽤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잔여지 보상 청구를 하는데요. 네. 한 필지의 토지에 뭐 이 도로가 지나가든지 네. 또는 공익 목적으로 땅이 수용됐을 경우에 나머지 땅만 가지고는 뭐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 뭐 농사를 짓질 못하든지 네. 이런 경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들이 잔여지 부분도 수용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뭐 지금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농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간단치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 목적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법률적인 그 용어에서 보면 적절한 보상을 법률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 적절한 보상이라는 게 수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흔쾌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네,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업무상 재해나 혹은 이런 공공사업에서 수용 문제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사례로 두 가지 문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노성현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